시작합시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영화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할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 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채굴하는 방송, 어디 영점,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버입니다. 자, 오늘은 56번째 시간, 영화 길복스는 다루겠습니다. 자, 이디오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디옷입니다. 네, 녹음이 잘 되겠죠? 자, 제가 이거 지난번 그 녹음을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좀 좋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다행입니다. 네, 목소리 좋은 편입니다. 네. 근데 제 말투가 되게 좀 재수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가요? 재수 없는 말투가 있나? 약간 뒤끝을 늘리는 말투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모두가 그 주의해야 되는 습관이죠. 저도 그런데요, 뭐. 네. 냉철한 자기 반성을 하고 계셨네요. 네네네. 아주 3주 동안 자기 반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말투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명료하게 좀 문장을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게 잘 될진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아나운서 준비하십니까? 그 아나운서 말투 중에 약간 좀 아나운서 말투가 있잖아요. 좀 매조지 확실하게 하는 그 말투. 아니,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조금 더 품격 있는 방송 하겠다고 이제 노력하겠다고 또 말씀도 드렸으니까 노력하는 그렇죠. 모습은 보여드려야죠. 네네. 아주 지금서 반성해야 되겠네요. 네, 요새 약간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머릿속에 스멀스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며칠 전에 봤잖아요, 오랜만에. 네네네. 청첩장 모임. 네. 타성에 젖어 계시더라고, 좀. 잠깐 보고 그걸 어떻게 알죠? 그냥 생긴 것만 봐도. 그건 차라리 못생겼다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약간 되도 않는 스타일로 입고 오셨던데. 농담입니다. 네. 그거 옷 입는 거잖아요.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야? 타성에 젖은 스타일이던데요. 네. 옷 입은 게 타성에 젖었다? 네. 타성에 젖은 패션은 뭡니까, 그러면? 농담입니다. 농담이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나? 네, 잘 어울렸다고요. 욕해놓고 이제는 또 어울리는데, 그때 뭐 머리 끄다가 놀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욕을 하긴 했는데 수습이 안 되네. 아무튼. 네. 그렇군요. 네. 괜찮습니다. 수습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지난 방송에 후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이디오님에 대한 어떤 애정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 송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잘 방송을 재밌게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비단 그레이스 조님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그렇죠. 무슨 내용이 있는 방송이라고 시간을 내서 들어주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네. 이상하긴 하죠. 이게 그만큼 가치 있게 만들었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죠. 네네네. 반성하고 왔습니다. 네. 그레이스 조님 10,000원이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원활한 녹음 하길 바라면서 영화 킥복스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얘기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그럴까요? 일단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실 재밌던데. 네, 재밌죠. 그러니까 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한데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매우 재밌게 봤고요. 사실 제가 이 변성환 감독님의 불안당이라는 영화도 재밌게 봤어서 길복슨이 넷플릭스에 나온다고 할 때 꽤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기대 많이 했어요. 그쵸. 근데 기대한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넷플릭스 개봉이라 그래서 뭔가 좀 완성도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넷플릭스 개봉을
으로 나온 한국 영화 중에 완성도 면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빌바오님? 저는 역시 재밌게 봤고요. 뭐 왜 이렇게 비판으로 나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저것 뭐 짜깁기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너무 대역승이 티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근데 안 그런 액션 영화는 또 있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상관없이 뭐 재밌게 봤고, 일단 그거보다 뭐 액션도 좋았지만 세계관이 아주 신선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세계관이나 설정 이런 것들이 아주 신선한데 네. 또 그게 또 현실이랑 너무 또 벗어나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계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극장에서 봤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저도 영화 보고 나서 이것도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저나 와이프나 극장에서 봤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액션씬이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그 집에 있는 빔 프로젝터로 봄에도 불구하고 네. 화면이 그래도 뭐 집에서 보다 보니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간단하게 평가 들어봤고 세계관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저는 세계관 중에 좋았던 게 그 아이돌 연습 시스템을 가져오고 네. 또 배우들 동료 킬러들끼리 대화한 게 약간 배우들끼리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설정이 아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 중에 벌써 뽑아서 잘 크는 애들을 킬러로 데뷔시키고 더 키우고 계약하고 이런 게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이랑 아주 똑같았고 맞아요. 또 그 술집에서 동료 킬러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A급, B급 나누고 나도 A급 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A급 선배님들이 계속 버티고 있어서 A급이 못 되니 뭐 A급 받으면 출연료가 얼마니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근데 그걸 이제 배우들끼리 결국에는 배우들의 속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게 어떤 그런 설정들 때문에 킬러로서 전도연이 보이기도 하지만 배우로서 전도연이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습생과 배우 세계관을 어떻게 잘 킬러 세계관으로 약간 좀 치환시켜 놓은 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세계관? 저도 빌바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공감이 갔었는데 그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재밌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배우들을 벤치마킹한 것처럼 킬러들의 어떤 모습을 배우에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뭐 세간의 평가도 있지만 이게 킬러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류의 킬러 영화들에서 차용한 듯한 설정이나 장면들이 꽤 있긴 한데 저는 그게 단순히 뭐 베꼈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영리하게 차용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에 비유한 어떤 킬러들의 모습이라든지 킬러들이 회사에 소속돼서 뭐 회사의 임무를 받고 직장인처럼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설정들이 이 길복슨만의 독창적인 설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영화에서 차용한 설정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차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킬러 세계관을 구태의연한 설명 없이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비슷한 설정을 존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 영화 중에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봐왔잖아요. 뭐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킬러들의 세계관을 굳이 영화의 이 길복슨에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다른 영화들에서 어떤 그 설정들을 차용함으로써 오히려 간결하게 뭐 시간 들이지 않고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똑똑한 영리한 어떤 설정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이 느낌이지만 그래도 길복슨만의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도 좀 쉬웠고 쉽게 또 몰입하면서 신기하게 보이는 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냥 근데 뭐 이런 것 세계관도 어디서 뭐
왔다고 막 짜깁겠다고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거 치면은 완전 새로운 또 세계는 아예 없는데, 그죠? 맞아요. 그런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길복순만의 독창적인 면도 있어요. 네네. 저는 배우 업계의 그 용어를 차용해 오는 게 아주 독창적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이. 네. 그리고 또 뭐, 일단 워킹맘이라는 설정도 독창적이죠. 네네. 워킹맘인 킬러라는 설정도 전에 없던 설정이고. 근데 재밌는 게 킬러물이 어쨌든 판타지잖아요. 전혀 리얼리티라고는 뭐 찾을 수 없는 장르인데, 근데 이 길복순에서는 그런 어떤 리얼리티적인 요소들을 양념처럼 가미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길복순이 워킹맘이라는 설정, 그 워킹맘으로서 갖고 있는 애환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네. 이제 동료 직장인들의 애환도 보여주기도 하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무슨 젠더 문제, 세대 문제 이런 어떤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되게 양념처럼 잘 또 가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오락 영화고 판타지 영화지만 또 이 시적인 요소들을 약간 가미함으로써 이 리얼리티를 가미함으로써 오히려 영화의 어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긴 게 사실 이 주인공이 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계속해서 관객을 이 길복순의 인간적인 면에 이제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면은 좀 다른 킬러 영화에서는 볼 수 없던 거였던 것 같고, 어떤 길복순만의 독창적인 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킬러 활동에만 집중하고 뭐 복수하는 데만 집중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킬러 행위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냥 작업 형태, 뭐 업무 요 정도로 잘 끌어내려온 것 같고요. 그 일반 직장인과 킬러의 경계가 모호하게 만들어버려서 오히려 공감을 갈 수 있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세계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뭐, 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설정 자체의 모호함을 어떤 관객으로서는 그런 모호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리얼리티가 있는 드라마인지 아니면 판타지 영화인지 그러니까 좀 헷갈려하는 관객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완전 판타지로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그 뭐 워킹맘 문제랄지 아니면 학교 평경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소재이긴 한데 근데 킬러들의 회사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회사가 버젓이 뭔가 존재를 하고 그 어떤 사법 권력에 견제를 받지 않는 듯한 느낌이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킬러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긴 하니까 되게 판타지처럼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판타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약간 현실에 있는 문제처럼 봐야 되는지 좀 어렵게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락 영화라고 깔고 보면 뭐 하긴 한데 그냥 모호한 대로 냅두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이걸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재밌게 봤고 사실 뭐 제가 오락 영화를 기대하고 봤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첫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첫 장면에서 이제 황정민 배우도 특별 출연하고 근데 그 첫 장면이 이 영화의 성격을 다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첫 장면이 꽤 코믹해요. 유머도 있고, 그리고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렇게 과하게 복장을 입고 다니지도 않고. 네. 그리고 어떻게 솔직히 황정민이 누워있는 그 다리도 보면 약간 현실보다는 사이버펑크 느낌?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놨죠. 그래서 첫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는 오락 영화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황정민의 그 일본어를
고집하는 그 설정도 그죠? 한국말을 알아듣지만 일본어를 굳이 하는 그 설정도 사실 약간 그 사무라이물에서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아 분명히 이거는 진지한 영화는 아니구나라는 걸 좀 충분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진지한 영화였으면 끝까지 칼로 싸웠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전도연도 왜 약간 간호사 복장인가요? 그 호텔 그 직원 복장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애초에 죽일 거면 처음부터 총을 쏴도 되는 거였고. 이 영화는 진지한 영화가 아니니까 진지하게 네네. 접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보여지는 어떤 주제의식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뭐 요소? 네. 뭐 영화 맞아요. 보다가 뭐 이런저런 뭐 간판도 지나가고 뭐 인물도 지나갔다 사라지고 이런 것처럼 그냥 특별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문제긴 한데 뭔가 이제 생각해 볼 거리를 찾다 보면 많긴 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영화의 톤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하고 묻고 싶어하는 관객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그런 시적인 이슈들을 그냥 양념처럼 사용한 것 같아요. 절대 어떤 네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다면 뭐 하나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럼요. 그죠? 네네. 킬러로서의 존재감 내려놓고 엄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던가 그것도 네. 아니면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킬러가 있다면 어떨까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그 나머지 캐릭터들도 솔직히 좀 현실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과한 쪽으로 많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설경구가 하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고 고상한척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규칙 깨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네. 김성호 배우 완전 칼 손잡이로 막 죽여버리는 이런 장면들 봤을 때 그런 걸 보기만 해도 아 저건 충분히 만화적이라는 톤을 보여준다고도 충분히 생각이 들고 그 이솜이 먹는 그 바나나 우유도 저거는 분명 현실보다는 약간 그냥 약간 히어로물 비슷한 느낌? 만화 비슷한 느낌의 감성을 주려고 했다는 걸 좀 캐치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솜이 먹는 바나나 우유 같은 것에서 뭔가 시각적인 희열이 있어요. 영화를 볼 때. 그 바나나 우유가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쵸? 네. 그 상황에서 이솜이라는 인물이 되게 도회적으로 메이크업한 그 캐릭터가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는 그 비주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극적이에요. 뭔가 신선해. 그러니까 아예 극과 극인 소재를 붙여놓으면서 그거 자체로 주는 어떤 신박한 느낌? 네. 그걸 주려고 했던 거죠, 그죠? 네.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의미 굳이 뭐 뭔가 색다른 느낌은 있어. 아 그거 자체로 그냥 그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재밌는 게 설경구도 개인 액션씬 하나 주고 길복슨도 길복슨 주인공이니까 액션씬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그 액션씬들 중에 사실 이야기의 전개를 상징하거나 인물의 특성을 막 반영하거나 그렇게 막 과하게 생각해 볼 만한 해석을 넣을 만한 그런 액션씬도 아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냥 그 자체로 즐기면 되는 것들 아니었을까 그냥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너는 MBTI 뭐냐? 나 ENFJ. 근데 INFJ 나올 때도 있고 이 영화를 놓고 이제 시선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데 이런 영화를 보면 비판하는 시선들을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다, 개연성이 부족하다, 액션이 어디서 따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근데 저희 둘이 공감하는 바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영화고 재밌게 보려고 마음먹고 보면 재밌는 게 많고 저런 데서 그냥 양념 썼구나 생각하고 그냥 양념 봐주면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뭔가 그 정리가 한 결로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해야 되거나 액션에서 독창성이 좀 더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들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글쎄요. 딱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굳이 그렇게 봐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아니, 물론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드라마는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 어떤 관객에게 자극을 주는 데 집중한 영화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이게 드라마가 확실히 좀 빈약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 이 스토리의 기승전결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영화 안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고, 뭔가 고조되는 그런 클라이맥스가 있긴 있는데,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영화의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죠. 네, 이 영화 안에서 보여주는 갈등 관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단 길복순과 딸과의 갈등이 있고요. 길복순과 그 대표 네. 이름 뭐였죠? 배우 이름이? 차 대표. 네, 차 대표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 대표? 네. 아,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설경구 배우, 네, 설경구 배우와 전도연. 아유, 다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차 대표와 길복순과의 갈등이 있고, 네. 또 어떤 길복순 스스로의 내적 갈등도 있고, 한데, 그쵸. 네, 뭐가 주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길복순과 그 구교한 배우와의 갈등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서 간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막 두서없이 풀어놓은 느낌? 그리고 그게 해결되는 과정도 네, 해결되는 과정이 사실 뭐가 그렇다 할 만한 장면이 없었죠. 저는 뭐 여러 가지 길복순이 겪는 갈등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메인은 딸과의 갈등인 것 같긴 하고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인물들과의 갈등은 솔직히 그냥 갈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냥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영화 전도연이 워킹맘 킬러로서 액션을 한다는데 어떨 것 같아. 재밌겠지. 그 느낌으로만 가는 거지. 그냥 전도연이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거를 하기 위한 영화 같거든요. 맞아요. 전도연이 액션도 하고 연애도 하고 맞아. 엄마로서의 복잡한 갈등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불우한 과정에서 자랐지만 복잡한 속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보여주고 후배들 치고 올라오는데 버티고 싶어하는 어떤 배우 전도연이 겹쳐 보이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냥 전도연 100%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잘하네, 이것도 잘하네, 이것도 잘하네, 우와 잘한다, 와 박수 치고 끝나면 딱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맞아요. 지금 전도연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길복순이라는 캐릭터를 전도연 배우가 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욕 먹었을 것 같은 게 길복순이 어떤 감정에 이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화에서 길복순의 감정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길복순이라는 캐릭터에 어느 정도 이입할 수 있었던 거는 전도연 배우님의 연기 덕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연기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선을 다 들이대도 다 소화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좀 이야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그 엔딩 장면에서 길복순과 차 대표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차 대표가 마지막으로 길복순에게 이제 데미지를 매기는 게 이제 딸에게 엄마가 킬러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사실 중계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차 대표가 길복순에게 복수를 하는데 길복순이 과연 그 상황에서 얼만큼 심리적인 데미지를 입을까 하는 부분은 관객이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길복순이 이제 킬러라는 사실을 딸에게 감추고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길복순이 딸에게 킬러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감춰야겠다. 어떤 필사적인 감정을 극중에서 느끼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엔딩에서 이제 차 대표가 그거를 복수랍시고
딸에게 막 너희 엄마는 원래 킬러야 네네. 라고 말하는 게 저게 과연 복수가 될까? 하는 생각이 아, 그러니까 들었고 그게 뭐 길복순에게 타격이 되는 건 맞는데, 음 근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 예. 그게 그러니까 너의 길복순에게 지옥이 될 타격은 거야 맞는데, 이러잖아. 네네네. 지옥까지 이런 느낌이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목숨을 내가면서까지 할 것도 아니었고, 음, 그냥 그 딸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 음, 또 그럴 것 같은 또 느낌도 주잖아요. 딸이 뭔가 킬러로서의 본능을 갖고 있는 아이라는 음,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음, 또 마지막에 그 표정에서 엄마가 킬러라는 모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그렇게 별 내색 없이 그냥 음, 다시 잠자러 가는 걸 봤을 때, 음, 아, 얘도 그냥 살육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음, 애구나. 그런 걸 음, 타고난 애구나. 음, 그래서 생각보다 길복선 혼자는 막 내가 킬러인 걸 애가 알면 엄청 실망하겠지 때문에 엄청 고민했지만, 음. 알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기도 하기 아,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설경구의 그 마지막에 목숨을 내건 그 복수 방법이 더 어이없게 느껴지긴 하죠. 네. 저도 다 좋게 봤는데 그게 좀 사실 아쉽긴 해요. 저도. 그 사실, 설경구의 퇴장이.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에 리뷰한 노비랑 좀 비슷한 네.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제목이 길복순이긴 한데 길복순이라는 인물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고 그저 이제 킬러 영화의 어떤 액션, 어떤 또 잔인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 그리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보여주는데 시각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주는데 치중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잡지 같은 영화죠. 그러니까. 네 잡지 재밌는 그러게요. 네 화보 같은 영화다. 저것도 있고. 네네. 네, 화보 같은 영화인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잡지는 다 각자 코너마다 꼭지마다 다 하고자 하는 말이 다르고 그 한 권을 꿰뚫는 키워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재밌는 것들 다 가져와서 화려하게 보게 만드는 게 잡지인 건데. 네. 근데 그냥 커버 모델이 전도연인 잡지를 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화보라고 보면 정말 잘 만든 화보인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어떤 맞아. 연출한 부분은 정말 뛰어나고 한국 영화 이게 한국 영화인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멋있었어요. 뭐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어떤 네.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무슨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전 색감이 화려하게 그 배치된 것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도 이제 비주얼 쪽을 DI랑 또 뭐지? DTI? DTI인가? 네. DIT. 네, DIT. 네. 또 VFX 이런 부분을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맡았는데 제가 촬영이 너무 멋있어서 촬영 감독이 누군지 찾아봤거든요. 촬영 감독이 누구신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비주얼 쪽을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맡았다라고만 나오는데 뭐 팀이 담당해서 했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영화의 비주얼이라는 게 어떤 촬영 감독의 손을 벗어난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모든 그 영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창작이 하나의 사람에 의해서 다 되는 경우 많이 없고 팀으로 많이 맞아요. 하죠. 맞아요. 정말 공감을 하고 어쩌면 감독의 역할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쵸. 감독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각적인 즐거움 또 완성도는 매우 뛰어났다라고 하고 싶고 이제 거기에 양념으로 들어간 어떤 인물의 드라마가 좀 비판받을 만했다,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이자 킬러로서 동시에 살아야 되는 이 모순된 정체성의 충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그 주인공의 고뇌가 사실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냥 때려 부시고 죽이는 것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네.
요새 영화의 트렌드는 또 그런 걸 굳이 안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네. 그냥 때려 갈기고 보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그렇게 갔으면 음. 뭐 애매하다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나름 좀 시도를 해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죠. 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그것도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나름 또 결론이 안 났나 이렇게 생각하기 또 해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답을 좀 내놨고 맞아요. 어느 정도 고민도 어느 정도 담겼고 네. 뭐 이런 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주 엉망인 스토리는 아니에요, 절대.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딸과의 어떤 식사 장면이나 잠깐 대화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이 오묘하게 변하는 걸 또 보여주긴 하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그 비판하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고. 네, 저도. 네. 오히려 저는 변상현 감독을 이제 변론하고 싶은 게 이 정도로 어떤 이야기와 재미의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변성현 감독은 그걸 해냈다라고 전 말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냈다는 점에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도 못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둘 다 어느 정도 밸런스를 액션과 스토리 뭐 이렇게 양단적으로 넣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둘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해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이 정도로 약간 저는 이렇게 류승환 감독이 생각이 났는데, 네. 류승환 감독도 되게 재미있는 오락 영화 잘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변성현 감독은 다른 스타일로 그러니까 한국 대중 영화의 어떤 또 신기원을 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승환 감독 얘기 나오니까 이제 비교해 그 베테랑과 길복순을 비교하기엔 조금 어렵긴 한데, 네. 뭔가 베테랑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형사고, 그렇죠. 그 형사의 액션을 여러 가지 보여주는 가운데 경위가 구현되는 거라서 뭔가 이게 그 액션의 방향성과 스토리의 전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만들기 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주인공이 형사여서. 저는 이제 베테랑보다는 베를린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하정우 나왔던 거 맞죠? 네네. 베를린.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의 스파이 영화라고 첫보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길복순도 어떤 한국의 킬러 영화로서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았나. 네, 맞아요. 전 충분히 재밌게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액션이 사실 뭐 볼만하게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뭐 잘 찍은 느낌보다는 잘 찍은 영화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성이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홍기 대신에 그 도검류에 집중한 액션들 있잖아요. 반드시 뭘 베어서 피가 나는 쪽으로 액션을 끝내는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잘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나 봤을 때는 그쪽은 이제 총기 액션을 많이 쓴다고 하면 길복순 같은 경우는 이제 도검류에 집중한 액션이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도검류를 쓰려고 하면 직접 상대방의 몸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 동작이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의 그 공격을 피해가면서 내가 찔러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의 액션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총기 액션에 비해서 맞아요. 총은 사실 그냥 총만 잘 멋있게 쏘면 되니까 그런 몸의 액션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또 칼로 몸을 베어냈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이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총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총은 그냥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리는 느낌이라면 아예 그냥 그 특정 신체 장기를 파열시켜버리는 느낌? 근데 이제 칼은 좀 다르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싹 베어버리는 느낌은 총과 좀 다른 느낌이니까. 네, 이게 좀 잘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대역 쓴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고, 등치를 보아하니 당연히 저거는 스턴트맨이 하셨겠다. 대신 액션한 사람이 있었겠다. 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 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티가 많이 나긴 하죠. 이거를 잘라 붙여서 전도연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액션 영화의 스킬들 있잖아요. 그 액션 정지하가 빨리 돌려버리고 근데 액션이 딱 끝났을 때 이제 전도연이 그 자세를만 잡아서 마치 전도연이 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게 너무 많긴 하다고 저는 생각하긴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네. 덕분은 바바바박 해. 근데 그 중요한 액션 장면에서는 얼굴을 안 보여주다가 액션이 딱 끝나면 그때서야 전도연 얼굴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액션 영화에서 많이 쓰는. 근데 그게 좀 유독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소화했을 때 가게 안 사니까 아마 그렇게 좀 했긴 했겠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을 실제로 만약에 전도연의 몸매로 하려고 했다면 근육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날씬해. 그러니까 근육을 더 붙이고 막 해야 더 그런 액션을 직접 하는 게 설득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너무 이제 우락부락하지 않고 날씬해요. 액션들이 사실은 이제 막 딱 붙는 느낌은 사실 아니긴 했죠. 근데 그러나 충분히 볼만한 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네. 영화였고 액션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재밌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되게 독창적인 액션도 많이 나왔고 네, 특히 그 사인펜으로 싸우는 것도 재밌었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인펜 뚜껑으로 뚜껑을 어떻게 그렇게 눈대가 정확하게 맞춰.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질 거냐고. 그러니까 따지면 나만 손해라니까. 그럼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칼로 하는 게 오히려 뭐랄까? 그러니까 단검 같은 걸로 주로 하잖아요. 맞아요. 연약한 여성이 힘으로는 남성을 제할 못하니까 피해가면서 중요 부위만 싹 긁고 나오는. 네, 맞아요. 그런 짜릿함이 또 있더라고. 아니 그 식당에서 단체로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재밌었지. 네, 좋았어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전도연이랑 그 인턴이랑 팀 짜서 깨는 거. 둘이 한 번에 동시에 목 긋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좋죠. 그런 그리고 덩치 큰 그 박광재 배우 있잖아요. 요새 네. 덩치 큰 역할 거의 잘 쓸고 계시는 그 배우 있는데 네. 농구 선수 출신. 아 그래요? 그분 농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최근 한 몇 년간 덩치 큰 악당 역할은 거의 뭐 많이 휩쓸고 계신데 농구 팬으로서 뭐 뿌듯하긴 해요. 어쨌든 그분이 근데 그 덩치 큰 그분이 키가 한 197 되거든요. 근데 160에 가까운 전도연이 잡아내는 그 희열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구성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그런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게 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액션 연출에서도 변성현 감독이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전도연이 막 합을 겨루는 걸 상상하는 장면으로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게 액션 영화니까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죽고 뭐 팔 잘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걸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 상상으로 처리한 게 그것도 영리한 것 같았어요 저는. 네. 뭔가 별거 아닌데 그걸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한 게 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길복슨의 그 능력으로도 보여서 그러니까 그 길복슨 캐릭터가 그러니까 길복슨이 사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170이 넘는 그러니까 남성과 비교할 만한 정도의 키도 아니고 하고 막 근력이 엄청 센 것도 아닌데 왜 탑에 서 있는가를 설명이 되는 맞아. 능력의 하나로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미래의 수를 다 계산해보고 최적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게 길복슨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또 재밌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걸 또 까는 사람도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떻게 뭔가 닥터 스트레인지냐 뭐 이러면서 까는 것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그거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뭐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나는 이걸 역이용해서 어떻게 쳐야겠지? 이런 거. 그건 당연히 어떤
형태의 경쟁이든 간에 상대방을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그게 길복순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길복순이 저 연약한 피지컬로도 탑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주 센스 있는 선택 아니었을까. 어떤 그런 연출에 대한 설명, 이유를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취할 걸 다 취했다라는 점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유치하지 않게 다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변성현 감독의 연출력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어떤 전반적인 그 흐름이 넷플릭스에 딱 맞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맞아요. 별 생각 깊게 하지 않고 쭉 그냥 화면 안 돌리고 쭉 보기만 하면 되는, 내가 머릿속으로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약간 늘어진 자세에서 낮은 집중도로 봐도 영화가 이해가 되는 수준의 그런 거. 그리고 뭐 대사들도 막 멋있는 대사들 많이 나오지만 생각해보면 그냥 훅가시가 잡힌 거지. 그 대사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 내가 지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훅가시 잡힌 대사들이 쭉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조미료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에 딱 맞는 문법이라고 저는 맞아요. 조미료인데 그러니까, 조미료를 너무 잘 만들었어. 대사를 봐도 대사가 식상하지 않고 뭔가 깊이가 느껴지잖아요. 대사 재밌는 거 많죠. 네. 뭐 나 한물 갔나 봐. 그 특유의 그 전도연의 톤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옆에서 막 선배님 아직 괜찮으십니다 이런 거 막 하고 이런 장면들이랄지. 넌 아직 어리잖니. 그 특유의 그 전도연의 그 얄미운 말투 있어요. 맞아요. 이걸 하면서 그 대사 주고받는 것도 재밌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의 본질은 오락 영화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 없이 봐야 되는 영화인데 왜 굳이 생각을 많이 해서 굳이 억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대로 따라가면 영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장의 의도대로 따라가면 이게 무슨 맛을 내려고 한 거고 이런 맛을 집중하면서 먹으면 맛이 있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안 해줬으면 또 모르겠어.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 꼭 그 참돔을 매운탕 끓여서 먹어야겠다 맞아. 새로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그치 맞아. 굳이 꼭 구이로 먹고 싶다 나는. 아니다, 나는 매운탕으로 먹고 싶다. 요렇게 얘기하는 느낌이긴 해요. 네. 맞아요. 네. 회로 내셨으면 회로 먹어라. 그렇죠. 어차피 영화는 영화 감독이 더 잘 안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좀 따라가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가인데 이런 게 사실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성현 감독은 말씀하신 그 비유에 따르면 믿을 만한 셰프고, 그럼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의 클래스는 되죠. 뭐, 그러니까 변성현이 뭐 봉준호, 박찬욱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업 영화로서 시간 잘 보내는 수준의 그런 어떤 이른바 킬링타임의 덕목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감독인 거는 입증이 됐다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보다 못한 감독들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네, 그런 분들을 까셔야지 뭐. 아무튼 뭐. 근데 아니요, 다시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어떤 특정 개인을 조롱하고 특정 어떤 실제 현실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화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게 그래도 영화가 인격은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쵸. 뭐 물론 그 조롱과 비판을 들으면은 영화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픈 건 맞겠지만 그냥 대중의 오락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때 차라리 어떤 특정 집단이나 소수자를 비꼬는 이런 거보다는 영화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도 뭐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고, 또 영화의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러니까 도마 위에 스스로 올라온 물고기가 되어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 게 또 영화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서
또 이제 이런 어떤 의견이 많이 나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밌게 할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죠. 방송할 거리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게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까는 것도 뭐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얘기하는 것도 뭐 나쁠 거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나는 억가를 억가하고 싶다. 그것도 이제 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영화의 그 역할이기도 하다. 네. 어떤 씹을거리가 되어주는 것도.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서로 억가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아시죠? 서로 성향이 달라가지고 많이 올라갔죠. 네네. 네. 서로 관점이 달라가지고 내가 좋아하면은 이제 빌바오 씨가 까고 제가 까면 빌바오 씨가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약간 서로 의견이 일치해가지고 좀 텐션이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좀 약간 이기호님이 영화 좀 많이 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피해실드를 할 생각이었어요. 예전에 그 퓨리 얘기하듯이 그런 그림을 나는 그렸는데 생각보다 또 이런 예전 같았으면 이 예술성 떨어지는 천박한 영화라고 비판했을 인간이 그러니까 저기 어디서 뭐 변했는지 변절했지. 그게 왜 그 변절의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게 저도 글쎄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좀 영화에 대한 잣대가 되게 높잖아요. 뭐 예술성이나 메시지 이런 거 상당히.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판적 수용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그 노블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적인 시각이 진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고 체력이 떨어졌구나 결과적으로. 네, 그냥 인생 자체가 어차피 피곤한데. 그렇지. 영화를 볼 때도 굳이 피곤하게 비판적으로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하나의 추측이 있는데 그게 이제 7년 전과 지금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그 사이에 제작을 경험하셨잖아요, 이디오님이. 맞아요. 그래서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는 어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감수성. 그러니까 직접 연출을 하고 그런 제작의 전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모르니까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조밥이었다는 걸 모르니까 멋대로 나불댈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조밥인 걸 알았으니까 함부로 못 가겠어. 네, 스스로 자기가 이런 비판하는 게 너무 짜릿해요. 너무 좋습니다. 자아성찰. 전 7년 전에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한번 많이 들었다. 이미 아셨구나, 그때. 그쵸. 저 형 영화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약간, 너무 좀 눈이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퓨리 사태 때 딱 그런 쪽에서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정도면 재밌지 않냐, 나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많이 겸손해졌죠. 이게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돼. 그렇죠. 맨날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면 몰라. 또 이게 좀 표현이 좀 격하긴 한데. 뭐 방구석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것 역시 요즘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를 뭐 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이것도 내가 좀 건방졌다, 그죠? 이것마저도 건방졌다. 그러네요. 너무 키보드 워리어라는 이런 딱지를 붙이려고 하시는 건데. 겸손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근데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비판할 자유도 있다는 걸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인정하자는 거죠. 그럼요. 길복슨 욕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욕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인신모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비판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길복슨이라는 어떤 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만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민주주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영화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기능? 역할. 네, 기능.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재밌는 영화예요. 길복스는 재밌는 영화고 잘 만든 영화고 변성현 감독의 역량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영화가 감독 혼자의 역량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성현이라는 감독은 연출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재밌게 막 재밌는 요소들을 잘 배치하는 능력은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네. 그 양을 조절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과하지도 않고 뭔가 부족하지도 않게끔 그러니까 뭐가 그 유머든 뭐든 간에 유머든 어떤 뭐 드라마든 감정이든 이런 걸 막 과하게 양 조절 못해서 집어넣는 감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한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 과함을 잘 피해갔다라는 점에서 참 훌륭한 감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대사는 좀 오글거린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뭐 그 정도의 오글거림은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영화에 또 오글거리는 맛이 또 있어야죠. 그렇죠. 네. 대사 함축적으로 쓰다 보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가 오글거릴 수 있는 것처럼. 네. 내 마음은 호수요. 지랄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호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시로 쓰다 보면 이제 좀 추격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오글거릴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울림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럼요. 대사도 좀 그런 맛이 좀 필요해요. 네. 영화가 좀 훅가시 좀 잡고 좀 대사 훅가시 있어야지.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보는 맛이 또 영화 보는 맛이고. 네, 이런 생각. 맞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오늘은 뭐 대본이 있었지만 전혀 의미 없게 그냥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그 중에 그러나 내용은 열심히 좀 채운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좋은 방송이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방송 됐죠. 저는 이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그 이디오님의 자아 비판 시간이 가장 방송할 때마다 성숙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아닌데 네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도 좋았고 변성현 감독의 다음 영화도 기대가 돼요. 네. 길복스는 다음에 무슨 영화를 만들지 모르겠는데 또 좀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 길복슨이랑 킹메이커는 되게 짧게 내셨는데 네. 그 불안당 다음에 킹메이커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작품 조금 더 빨리 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변성현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좋은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죠? 전 세계 공개가 됐을 때 네, 오히려 이참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길복슨 스타일의 영화를 좀 다른 느낌으로 또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막 봉준호나 박찬호처럼 뭐 정말 수준이 높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만 해외로 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성현 감독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냥 재밌는 오락 영화 잘 만드는 사람도 해외 진출 많이 하고 넷플릭스에서 다른 작품도 찍고 하는 게 또 그것이 또 K-무비의 또 발전에 또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한국 감독이 대중적인 영화도 잘한다, 블록버스터도 잘한다. 뭐 히어로물 같은 것도 한국 감독한테 맡겨봐라 잘할 수 있다. 맞아요. 왠지 그 변상현 감독의 칼라가 히어로물 하면 잘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게요. 오늘 빌복슨을 보면서 느꼈는데 네. 그 어떤 매력 캐릭터를 뭐 이 캐릭터의 전사를 꽉꽉 채워서 막 이렇게 막 풍부하게 짜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냥 매력적인 요소들을 딱딱딱 붙여서 이렇게 조합해내서 영화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캐릭터들 이렇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짜 능력입니다. 물론, 둘 다 잘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이지만 변성현 감독의 색깔은 약간 자극적인 게 좀 들어가야
좀 자기 스타일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이런 길복슨 느낌의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만들어내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더 좋아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로튼 토마토 점수 보니까 86점이라고 해서 네. 조금 생각보다 낮네? 좀 낮다 싶었는데 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는 너무 막 어렵게 만들고 뭐 접근성 너무 좋고 뭐 이런 걸 기대 안 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넷플릭스에도 예술적인 영화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작되는 영화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오락 영화 대중성 있는 영화도 종종 나오면 좋겠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길복스는 꽤 완성도 높은 오락 영화다. 근데 넷플릭스 얘기 좀 더 하면 넷플릭스의 사용자들이 되게 좀 유명한 작품만 막 보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탑에 올라오는 뭐 그러니까 수리남 뭐 길복슨 뭐 이런 것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근데 넷플릭스 안에서 길복슨 수리남도 보고 또 뭐 다른 지난 명작도 보고 약간 예술성 있는 것도 보고 이런 사람들. 네 맞아요.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길복슨 같은 영화를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화를 깊게 보는 사람이나 얕게 보는 사람이나 길복스는 공통적으로 본다는 건데 이런 영화의 문법이 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 넷플릭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넷플릭스 첫 화면에 뜨는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에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있고 그 중에는 뭐 제3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타 팔로우하는 분 중에 이제 그런 영화들 소개해주는 분이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막 스페인, 프랑스 이 정도도 아니고 더 좀 잘 못 보는 네, 영화들. 뭐 체코 영화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남미 영화. 네네네 남미 영화들도 많고 제가 팔로우하는 분 중에 빅하이트 무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영화들을 종종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보면 재밌어요. 네, 뭐 막 시네마테크 이런데 가서 막 영화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7년 전 이디언님 같은. 네, 저 옛날에 저 같은 분들.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원조를 조롱하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넷플릭스에도 그런 또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굳이 멀리 있는 그 조그만 극장에 안 가도 집에서도 볼 수 있다. 잘 극장 가지 찾아보면. 마라. 극장 가시려면 가는데 요새 요새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영화 보는 게 한국 영화 아니면 미국 영화 보더라고요. 네. 유럽 영화도 잘 안 봐, 사실. 그러니까 유럽 영화만 봐도 좀 지루하고 템포가 너무 늦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넷플릭스에 뭐 다른 유럽 영화들 올라오는 거 보게 될 때가 몇 개 있는데 전개나 어떤 초반 전개의 지루함, 어떤 밋밋한 설정 이런 걸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한국 영화나 미국 영화들은 세잖아요, 초반부터. 그 문법이 익숙해져 있구나라는 걸 좀 알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영화 카테고리 가면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띄워주는 영화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예술 영화라고 해도 뭐 한국에서 배급 상영했던 영화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네, 엄청난 영화들이 거기 있다. 찾아보면 나온다. 네,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할리우드 영화나 한국 영화 뭐 이렇게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못 본다는 거죠, 그 진가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미국 사람들이 길복순을 봤을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길복순이 첫 화면에 안 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찾아봐야 되잖아.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아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한국 영화들 이렇게 넷플릭스로 많이 보는데 우리는
해외 작품들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느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해외 작품을 잘 못 찾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재밌는 영화들을 잘 못 찾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재밌게 볼 만한 영화들이 있죠, 한국 영화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근데 제가 부산국제영화제나 아니면 예전에 이디오님과 함께 갔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데 네. 그때 영화들 본 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 감각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그 심심하지만 내가 알던 영화들에 비해서 너무 심심하고 전개도 느리고 막 별 내용 없는데 근데 그걸 이상하게 재밌게 보게 되는 내 자신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어떤 새로운 색깔을 경험하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보고 나니까 다시 보이는 거죠, 이제. 내가 그동안 봐왔던 영화들이 상당히 꽉꽉 채워져 있었구나. 그런 영화들 보면서 아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빌바오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다음번에는 넷플릭스에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영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아요. 네, 좋죠. 네. 영화는 어차피 우리 이디오님이 고르시면 되니까. 네.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네. 좀 약간 담백하고 요런 것들요? 약간 7년 전에 저로 돌아가서. 그럼 더 재미없겠네요. 아니.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서 대화가 좀 되는데. 예전에 이제 꽉 막힌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분이어서 맞아. 완전 인팁. 오늘처럼 이렇게 풍부하게 대화가 안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시각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술은 지금을 유지하고 네네네. 시각만 7년 전으로 돌린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보니까 저랑 이제 토론하면서 막 격정적으로 의견을 막 전투하듯이 주고받을 체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제가 예전에는 되게 격정적이었죠. 그렇죠. 이건 틀렸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혈기가 있었죠. 거의 그래가지고 제가 왕따 당하기도 했고. 왕따? 매장 당할 뻔해가지고. 누가 매장을 했습니까? 저한테서? 제가 이디오님을 다른 사람들. 제가 그거는 그죠. 어디 가서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빌바오님은 아량이 넓으셔가지고. 저요? 저는 아량이 넓다기보다는 그냥 어디 한번 더 드립을 쳐볼까 이런 거에 미쳐 있었지.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때. 다른 쪽에서 약간 맛이 가 있었죠. 네. 둘 다 맛이 가 있었죠. 영화를 의견 주고받는 거가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내가 웃길까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시야가 좁은 거는 매 한 가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똑같았다. 좁은 시야에 뭘 담고 있느냐가 좀 다를 뿐이지. 시야가 좁았던 거는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더 하실 얘기 없는 거죠? 이것저것 주저리 다 얘기해본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정도로 하시죠. 역시 이디오님과의 방송은 초반에는 삐걱삐걱대고 뭔가 호흡이 안 맞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입이 좀 풀리고 그죠? 네. 기승전결이네. 기승전결 그죠? 그러니까 대본에서 벗어났을 때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그러게요.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대본을 너무 이렇게 줄글식으로 이렇게 쭉 써오시면 정리하기 힘드니까 조금 그래요? 단문 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피드백 하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안 들으시고 조금씩 바꿔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겸손해졌다니까요. 나이가 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성장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 동생한테 성장하고 있네요. 평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기분 좋아요. 기분이 왜 나빠요? 존경스럽네요. 네. 기분 좋아요. 뭔가 좀 톤이 좋아졌는데 지난 방송보다. 어쨌든 네.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또 다음번에 다른 작품으로 조만간 하시죠. 네, 조금 이제 차분하고 좀 안 봤던 작품들로 한번 네네네 해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